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계약 성립 부분입니다. 네. 계약법이 총론, 강론 두 파트인데요. 총론 부분에 계약 성립입니다. 두 번째가 계약의 효력. 세 번째가 계약 소멸. 자, 먼저 계약은 쌍방이 하는 거지요. 쌍방이 하니까 당사자가 두 사람이어야 돼, 그죠? 두 사람. 두 사람이 의사 표시를 합의를 하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치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 합의 봤어요. 그러면 계약된 거예요. 가령 A가 요구하는 아파트 대금, 땅 매매 대금이 10억이고요. 10억이고 B가 저 조건을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오케이 해주면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 금액, 이쪽 요구 금액하고 반대편 금액이 똑같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합의라고 그러죠. 합의. 법 조문에는 합의라고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약정이라고 돼 있어요.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약정할 때 이루어져요. 약정할 때. 계약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게 그거예요. 계약은 언제 맺어지는 거예요? 약정할 때. 다른 말로 합의하면 계약은 되는 거예요. 계약서 써야 되는 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계약서는 증거 자료로 남기려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 요구 조건을 얘가 안 받아주면 나 그 가격엔 못 사겠어. 8억으로 낮춰줘. 이쪽에서 제시한 게 8억이에요. 8억. 근데 이쪽에서 절대 가격을 안 낮춰줘요. 그럼 흥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약 안 되죠. 그럼 계약 안 된 걸 뭐라고 그럴까요? 불합의. 거기 써볼까요? 합의의 반대말은 불합의요. 그럼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이쪽 요구 조건하고 이쪽 요구 조건이 다를 때, 이거하고 요게 다를 때, 이게 다른 거를 불합의라고 그래요. 불합의. 불성립, 불합의. 구별 그래 잘 해주셔야 돼요. 불합의, 이거는 합의. 자, 그러면 합의가 되려면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의사표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먼저 제안한 거죠. 먼저 제안한 거를 청약. 나중에 받아들인 거를 승낙. 그래,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두 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돼요. 청약하고 승낙. 이 의사표시를 우리는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그랬지요? 법률 행위요, 법률 사실이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사실이에요. 그래 민총하고 계약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 몇 개가? 두 개. A. 땅 주인 A가 땅 주인이 제시한 가격 10억. 의사표시 했죠? 법률 사실 하나가 있는 거죠. 법률 사실 하나가. 그죠? 요 청약만으로는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청약만 있는 거지. 아직 매수자가 안 나타났죠. 매수자가 뭐 해줄 때?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이 또 하나 있어야죠.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법률입니다. 따라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 계약을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부르지요? 법률행위. 그죠? 법률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청약은 뭐라고 부르고요? 법률 사실. 매매 계약은 법률행위.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청약부터 볼게요. 청약이란
이 의사표시를 어떻게 한 거냐면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얼마에 내놓겠다고? 10억에 사가라. 그럼 이 계약 내용이 의사표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뭐라고 불러요? 청약이라고. 이 땡땡 찍은 게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땡땡 찍은 거 제가. 땡땡 찍은 거 이게 중요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성이 있고 어떤 거? 확정적인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 얼마? 10억에 살아. 땅 1000평 10억에 살아. 구체적이지요? 확정적이지요?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땅 사 이거 땅 사. 땅 1000평 사. 금액 있어 없어요? 없어. 금액 없어. 이건 금액 정했어 안 정했어요? 금액 정해가지고 제한했죠. 그럼 청약이에요. 근데 금액 안 정하고 제한하면 그걸 우리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청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유인이요. 유인. 유인이 뭐예요? 꼬드겼다. 그죠? 호객행위한 거. 호객행위요. 무슨 행위한 거? 호객행위한 거를 유인이라고 그래요. 유인. 거기다 써보세요. 호객행위. 그럼 이거는 청약인지 유인인지 구별해 보실까요? 우리 부동산에 가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앞에 게시물이 게시가 돼 있어요. 아파트 35평 값 5억. 35평 시가 얼마? 5억 금매물 이렇게 돼 있어요. 금매물. 금액 확정돼 있어 안 돼 있어요? 35평 얼마? 5억. 금액 돼 있죠? 그건 뭐예요? 그럼 청약이에요. 그게 확정돼 있죠. 금액이. 근데 금액 안 써 있고 금매물 35평. 금액 없죠? 그게 뭐야, 그게? 그게 청약 유인이에요, 유인. 또 우리가 자주 보는 거, 전세구함. 전세구함. 전봇대에 붙어 있어요. 예전에 이런 거 많았어요. 그죠? 전세구함, 하숙생구함. 전봇대에 붙어 있죠?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다 갑자기 이게 지금 핸드폰 바뀌면서 이게 거의 사라진 거지. 전봇대에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전세구함, 전세 8천. 신혼부부 원함. 애 없어야 됨. 그죠? 구체적이에요? 안 구체적이에요? 그럼 뭐야 그게요? 청약이에요. 전세를 주는데 9천짜리를 준다는 거지. 꼭 누구여야 된다고? 신혼부부고 애 없는 사람. 그게 청약이에요. 근데 어느 전봇대 가면 뭐라고만 돼 있어요? 전세구함. 전화번호 땡땡땡. 금액 있어 없어요? 없죠? 뭐 기타 요구 조건이 있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유인이에요. 유인. 그래서 청약은 이 의사표시가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돼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청약이라고 그러고 확정이 안 돼 있으면 유인이에요. 유인 그냥. 금매물. 유인이죠? 유인이죠. 그럼 이건 청약의 유인이에요. 우리 마트 가면 백화점 이런 데 가면 할인 매장 있죠? 옷 할인 매장 있잖아요. 그죠? 정찰제 매장 있고 할인 매장 있죠? 정찰제 매장은 그거 깎아줘 안 깎아줘? 안 깎아주죠? 뭐 뒤로 빼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청약이에요. 청약. 행사 중일 때는 어떻게 해요? 할인을 해주죠? 15%에서 90% 할인. 15%에서 90% 할인이면 몇 프로 할인이에요? 모르죠? 그게 유인이야. 유인. 그게 청약의 뭐라고요? 유인이죠. 유인. 오케이요? 예, 이제 구별되셨어요. 그럼 청약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이거 살 사람이죠? 이 땅을 뭐 할 사람? 살 사람. 그 살 사람이 특정인이어야 돼요? 특정인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해요?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장은 아무나 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들어와서 옷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청약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승낙은요. 거기 책 보세요. 승낙의 상대방 2번. 승낙의 상대방은 꼭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청약자만 되는 거야. 청약자. 216페이지에 2번. 그럼 누구한테 하면 안 될까요? 승낙을? 불특정 다수. 거기 써보세요. 불특정 다수한테 승낙하면 이건 효력이 있어 없어요? 이건 효력이 없어요. 저 사람한테 해야지. 저 사람. 누구한테요? 청약을 한 사람. 그 사람한테 승낙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거예요. 누구한테 한 건 효력이 없다고요? 특정 다수에게 한 승낙. 승낙은 효력이 없고 청약은 효력이 있다는 거지. 요거 구별하라고. 요거 헷갈리는 거거든요. 됐어요? 다음 3번 합치. 합의라는 거는 서로 합의를 봤다는 거죠. 내용이 똑같은 거. 내용이 똑같은 걸 뭐 했다고 그래요? 합치라고 그러죠. 합치. 내용이 똑같은 거. 다음 4번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격지자의 땡땡이요. 격지자가 누구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죠. 그죠? 순실이하고 저하고도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 관계를 무슨 관계? 격지자 관계.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잘 보세요.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라고 돼 있어요. 자 볼까요? 거기도 하나 이거 써보세요. B가 얘가 제안한 거. 얘 제안이 10억에 땅 사라고 제안이 왔어요. 제주도에 있는 땅 사라고. 어디 있는 땅을? 제주도에. 제 집사람이 한 5년 전에 그랬거든요. 여보 우리 제주도에다가 별장을 좀 한번 줘볼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먼 데를 언제 가려고 그 먼 데를. 그러니 그냥 저 동남아 가서 한번 놀고 오지. 그랬거든요. 5년 전에 무시하고. 아 괜찮은 정보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막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무시를 했어요. 예, 아우 이 아쉬워 죽겠어요. 이때 제 친구 초등학교 동창 친구 그 같은 그쪽 아는 가까운 양반은 여기다 4만 평을 샀대요. 4만 평. 그 중국인들 막 내려오기 전에 4만 평을 샀어요. 정말 헐값에 샀어요. 예, 지금 10배도 더 올랐어요. 10배가 더 올랐어요. 예, 정말로요. 자기가 그동안 여지껏 그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 땅 가격이 워낙 오른 거죠. 그냥 해안가 쪽에 그냥 싸게 그냥 사뒀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부자 됐습니다 완전. 근데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가 됐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땅값이 오르고 이래 버리니까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저 돈이 저렇게 막 땅값 오르는 걸 보니까 아들이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예, 결혼한 아들인데 이제 우리 회장이 아버님이 70대 후반이고 이 아들이 40대인데 저 돈 땅값이 오른 걸 알고 이때부터는 막 제 멋대로 사는 거죠. 여자가 내실입니다. 여자가 내. 외제차 내대고. 근데 이걸 아버님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안다. 정식 여자만 내. 정식 여자만 내. 월요일 가는 집, 화요일 가는 집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어쨌거나.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분이 땅 사라고 제의한 거를 이분이 기간을 달라고 12월 말까지요.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그럼 승낙 기간이 언제까지요? 이걸 승낙 기간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간? 승낙 기간. 그럼 이 승낙자가 답변을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는 뜻? 31일까지 승낙을 해야죠. 그럼 이 승낙이 31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배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내면 됩니까? 이 안에 배달해야 됩니까? 네? 두 가지를 해볼게요. 두 가지. 얘가 승낙을 했어. 언제 했어요? 12월 27일 날 했어. 언제 했어요? 27일 날 승낙 통지서를 우체국에서 보냈어. 제주도에서. 보냈죠? 보냈어요. 그래서 29일 날, 27일 날 보내가지고 요게 언제요? 29일 날 배달이 됐어. 배달된 날짜죠? 그럼 승낙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31일인데 29일 날 배달이 됐죠? 그럼 기간 오버된 거요? 안 된 거요? 오버 안 됐죠? 기간 안에 도착이 됐죠? 그럼 요건을 못 갖춘 거요? 갖춘 거요? 갖춘 거죠? 그러면 계약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배달된 날이요, 보낸 날. 예, 여기서 보낸 날. 이 발송한 날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배달이 되면, 언제까지 배달이 되면? 승낙기간 내에. 무슨 기간? 승낙기간 오바요, 기간 내요. 기간 내에 배달이 됐죠. 기간 내에 배달이 되면 언제 되는 거예요? 배달된 날이요, 보낸 날. 보낸 날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송주의예요, 발송주의. 쓰세요. 무슨 주의? 발송주의. 도달주의의 예외라고 돼 있죠. 별표, 별 3개. 도달주의의 예외.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도달해야 돼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도달주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외로 뒤집어 놓은 게 이거예요. 531조 쓰세요. 531조. 민법 몇 조? 531조는 도달주의의 아주 중요한 예외다, 이게. 그럼 거꾸로 하나 더 해볼게요. 바빠가지고 27일 날 못 보내고요. 바빠가지고 연말이라서 29일 날 보냈어요. 언제 보냈어요? 29일 날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보냈죠? 근데 우편물이요. 연초라서, 연말 연초라 바빠서 1월 2일 날 도달이 됐어요. 언제 도달했어요? 1월 2일 날. 계약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계약은 됐다요? 안 됐다? 얘가 승낙기간을 넣었어? 안 넣었어? 넣었잖아. 언제까지요? 31일까지 승낙을 꼭 해달라고. 근데 승낙기간이 리미트가 31일이죠. 이 리미트를 지났죠. 지나서 온 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뭐를 지나서? 승낙기간을 뭐 한 거? 지나서 온 거는 효력이 없어요. 써보세요, 거기다. 뭐를 지난 거? 승낙기간을 오버한 것. 승낙기간을 뭐 한 거? 오버한 거는 효력이 없음. 따라서 승낙이 유의미한 것, 승낙이 제대로 요건을 갖춘 거는 언제까지요? 승낙기간 오버요, 기간 내에.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만 승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시행항변권 보시겠습니다. 동시행항변권 위에 그림 하나 있죠? 위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위에다가 거기다 써보시겠습니다. 쌍무계약이라고 써보실까요? 무슨 계약이라고? 쌍무계약. 쌍무계약의 특성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특성. 이렇게. 쌍무계약할 때 쌍무계약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오셔서 한번 봐주십시오. 214페이지요. 21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쌍무계약이 나와 있죠. 보실까요? 당사자 한쪽이요, 양쪽이? 양쪽이 서로 뭘 부담하고 있어요? 대립적인 채무. 맨 위에 214페이지 맨 위에 한쪽이요, 양쪽이? 대립적 채무에 땡땡. 대립적 채무가 뭐예요? 대칭적 채무. 대칭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그럼 채무가 서로 양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맞물렸어요? 안 맞물렸어요? 맞물려 있죠. 이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얘가 공장을요. 얘 공장을 얘가 20억에 사기로 했다. 20억에. 그럼 이쪽에 A의 공장 채무하고 얘 공장 채무하고 상대방의 무슨 채무? 20억 채무가 맞물렸어요? 안 맞물렸어요? 대립적이죠. 서로 대립적이죠. 이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채무가 성립하면 A의 채무가 성립하면 타방 채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칭적인 채무도 성립해야죠. 거꾸로요. 이 채무가 성립 안 되면,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 채무도 성립하지 않죠? 왜요? 대칭적이에요. 이게 대칭적이야. 오케이요? 마누라가 밥을 안 해주면 남편은 돈을 안 갖다 줘요.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오케이?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그럼 얘가 채무를 어떻게 하면? 이행해주면. 마누라가 아침밥을 해주면 남편이 뭘 해줘요? 돈을 갖다 주죠. 이행을 해주죠. 얘가 이행해야 이쪽도 어떻게 해? 타방도. 채무를 이행을 하는 거예요. 왜? 서로 대칭이니까 이 채무가.
그럼 얘가 채무를 이행 안 하고 얘 채무가 소멸되면 얘 채무가 소멸돼 버리면 타방 채무도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죠.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의 채무요. 일방의 채무와 일방의 채무와 누구 채무가? 타방의 채무가 서로 어떻게 된 거?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 맞물려 돌아가는 거를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 채무가 성립되면 타방도 성립하고 얘 채무가 이행되면 타방도 이행하죠. 일방의 채무가 소멸되면 타방 채무도 소멸되는 거를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 있다. 결련성. 맞물려 있다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성립에서 언제까지요? 성립에서 언제까지? 소멸할 때까지. 성립에서 소멸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맞물린 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채무 이행하면 A가 일방 채무를 이행하면 타방도 채무 이행해야죠. 그죠? 얘가 공장을 주면 B도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동시행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항변권? 동시행항변권이 그래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계약에서? 쌍무계약에서 동시행항변권이 그래서 여기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럼 얘 채무가 소멸되면 이 공장이 불나버리면 공장이 불나버리면 줘요, 못 주게 돼요? 못 주죠. 그럼 얘도 타방 채무도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그거를 우연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동시행항변권이나 우연부담 문제는 무슨 계약에서? 쌍무계약의 특성에서 연원하는 거예요. 뿌리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행항변권도 우연부담도 무슨 특성? 쌍무계약이요?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는 동시행항변권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 봅니다. 이걸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볼게요. 공장 매매를 했다. 그럼 얘가 공장 줘야 되는 거죠? 공장 주는 게 얘 채무죠. 타방 채무는 뭘 주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매매대금 주는 거죠. 요 채무하고 요 채무가 서로 맞물려 있죠. 맞물린 걸 결련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얘가 공장을 주면 어떻게 해요? 공장을 주면 타방에서도 돈을 줘야 되고, 안 주면 얘가 공장을 안 주면 얘가 돈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게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갑이 채무를 이행하면 갑 채무 위에다 쓰세요. 공장. 갑이 공장을 이행하면 을도 어떻게 해야 돼? 대금 채무를 같이 이행해야죠. 같이 이행해라. 그걸 위에다 뭐라고 그럴까요? 동시행이라고 그래요. 동시이행. 그럼 갑이 이행을 안 하면 을도 이행을 해요. 같이 버텨요. 같이 버티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항변권. 이행하면 어떻게 하고요? 동시행하고. 안 주면 항변권. 항변권은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서설. 쌍무계약에서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에서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권리요?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밑에 라이브 민법 볼게요. 밑에. 임대차 계약이 계약기간 종료하면 임대인이 뭘 빼주게 돼 있어요? 보증금. 보증금 빼주죠? 동그라미요. 보증금. 그럼 임차인은 뭘 빼줘요? 방 비워주죠. 그걸 목적물 명도 의무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시행관계로 했습니다. 동시행관계 땡땡. 이때 2번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서 빼주지 않으면서 상대편인 임차인에게 방을 뭐 해달라고요? 빼달라고 요구해 오면 거기 밑줄이요. 주인은 보증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주인이 보증금 1억을 빼줘야 되는데 이걸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안 주고서 뭐라는 거예요? 세입자 보고 방 비워달라고 했죠, 이렇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주고 안 주고? 자기는 안 주고 누구 보고? 상대방 보고. 상대방 보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방 빼달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무슨 말? 너 먼저 빼줘 이거죠. 너 먼저 빼줘. 이 말이에요. 자기는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누구 보고? 상대방 보고 너 먼저 빼줘 이거죠. 너 먼저 빼줘. 그럼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러면 B가 어떻게 해요? 빼줘 안 빼줘? 안 빼주고 버티는 거죠. 예, 왜요? 자기가 제공을 했어 안 했어? 자기가 제공을 안 했으니까 얘가 제공을 안 했으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제공을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이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동시행 항변권. 따라서 주인이 이쪽에 일방이요. 일방이 자기 채무죠. 자기 채무를 제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공 안 하고요.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 먼저 빼줘. 너 먼저 빼줄래? 라고 한 거죠. 너 먼저 빼줄래? 라고 요구했죠. 요구를 해오면 상대방이 어떻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요구대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뭐예요? 버텨버리는 거지. 왜요? 자기가 제공을 안 했으니까 이쪽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얘 요구대로 해줘요, 요구를 거절해요? 요구를 뭐 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언제까지요? 얘가 언제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얘가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 책임져 안 져 지금?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25일 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끝났어. 이날이 계약 기간 종료일이에요. 보증금을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죠. 그래서 세입자 이 세댁이에요. 세입자 세댁이 방을 안 비워줬어요. 계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종료 시점이죠.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 채로 세댁 먼저 방 빼줄까? 라고 요구해왔죠. 그때 세댁이 어떻게 했다고요? 해줬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그럼 이거 책임져 안 져? 세댁은? 책임을 안 집니다. 왜요? 이쪽에서도 제공을 안 한 거니까 이쪽에서 제공을 해야 돼요? 제공을 안 해도 돼요? 제공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정당화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쪽에서 줄 때까지 여기서 거절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거절해도 이쪽에서 거절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방을 안 빼는 거. 원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방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방을 빼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쪽에서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서 방을 안 빼줘도요. 25일이 지나도 방을 빼줘요? 안 빼줘요? 안 빼줘도 무슨 책임? 지체. 내가 지체했다는 책임을 져 안 져? 지체 책임이 없습니다. 무슨 책임이 없어요? 지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안 주니까. 여기가 중요한 맥락이에요. 요게 1번, 요게 2번 맥락. 다 중요한 맥락이에요. 다 시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누가 안 준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누가 안 줬다는 거예요? A가 안 준 거예요? B도 안 준 거예요? 결국 이 B가 얘가 줄 때까지 여기서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거절해요? 누가? A가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죠. A가 줄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A가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거절하죠. 그래서 이거를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이건 늦추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이 B 세입자가 언제까지 늦출 수 있어요? A가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보증금 가지고 올 때까지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걸 무슨 항변권? 연기적이라고 그래요.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안 줘도요. 얘가 거절해도 책임을 져 안 져? 책임이 없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체 책임이 없다고 그래요. 지체 책임 면제라고 그래요. 지체 책임 면제. 뭐가 면제된다고요? 지체 책임이 면제되는 거예요. 왜요? 안 주니까 제가. 안 주니까 내가 안 주는 거지.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B한테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동시행항변권이 발동된다는 말은 채무를 누가 안 준 거예요? 둘 다 안 준 거예요. 누가 안 준 거예요? 둘 다 안 줬다는 거야. 둘 다. 누가 안 줬다? 둘 다 줬다 안 줬다? 안 준 상태를 말해요. 둘 다 안 준 상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꼭 기억하세요. 동시행항변권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누가 안 준 거예요? 여기도 안 줬고 B도 안 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항변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안 줬다? 둘 다 안 줬다. 둘 다. 그럼 이 계약은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이요? 자, 첫째. 그럼 이 동시행항변권의 성립요건.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요건이 몇 가지나. 성립요건을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거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법에서는. 무슨 요건을? 성립요건. 책에 성립요건이라고 나온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요건 하에서만 뭐가 생겨요? 이 요건 하에서만 뭐가 생겨?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겨. 효과가. 이 효과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 효과가 언제만 생겨? 뭘 갖췄을 때? 성립 요건을 갖췄을 때. 오케이요? 유치권 언제 생겨? 유치권. 네. 점유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아무거나 가서 점유하면 생기는 거야? 예? 점유하면 되는 거야? 그 요건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야. 요건을. 이 요건 하에서만 유치권이 생겨. 그렇죠? 저당권도 언제 생겨요? 그 요건을 4개 외워야 돼. 그거 못 외우면 꽝이에요. 아무 더 전개를 못 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그게 머릿속에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갈 수 있어. 그전엔 꽝이에요. 그전엔 꽝. 아는 거 아니라니까. 물건에서 뭐가 생기고? 채권이 생기고. 그죠?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죠? 돈 주기로 한 날짜 변제기 돼야죠. 그리고 물건을 뭐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그죠? 이때 점유는 불법이요, 적법이요? 적법 점유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배제 특약이 없을 때. 예, 이게 유치권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뭐 할 권리가?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오케이.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그럼 책은 우리 기본서 나온 책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제 분석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골라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고요. 이 중에 골라가지고 헷갈리게 시험 문제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은 이거야, 이거. 1월 달에 제일 중요한 거. 1월 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성립 요건하고 효과를 씹어 먹는 거예요. 그걸 누가 빨리 내 걸로 만드냐 이거지.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뒤처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출발점 똑같잖아요. 그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누가 성립 요건을 많이 가져가냐. 정확하게. 자, 동시행항변권은 그럼 언제 성립하냐면 첫째, 무슨 계약일 것? 쌍무계약이요?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이어야지. 서로 이게 대립적이지. 서로 대립적으로 제공할 게 있죠. 그럼 무슨 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편무계약은 돼, 안 돼요? 안 되지. 한쪽만 주는데 뭐. 한쪽만 주는데 무슨 동시행이야. 두 번째는요. 이 채무가 변제기가 날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날짜가 돼야죠. 날짜를 뭐라고 그래요? 이행기. 이행기 또는 변제기. 이행기가 지나기 전이요? 지나야 돼요? 지날 것.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이거죠. 두 번째는. 날짜가 돼야지 날짜가. 그리고 누가 안 준 거예요? 누가? 한쪽이요? 둘 다요? 오케이. 둘 다 안 준 상태요. 둘 다 준 상태? 안 준 상태? 안 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한쪽이요. A가. A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먼저 줄래? A가 뭐라고요? 너 먼저 뭐 할래? 줄래? 이러는 거지. 너 먼저 줄래? 볼까요? 여자 둘이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요. 머리끄댕이를 둘이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뭐라고요? 1시간째 버텨. 1시간째. 여자들이 더 독해요. 버티고 있죠? 예. 남자는 그냥 딱 쳐가지고 코피 나면 이기는데 여자는 안 그러더라고. 머리 잡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 먼저 나 그러죠?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라고 그래. 이게 그거예요. A가 B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먼저 노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누가 안 놓은 상태에서? 둘 다 안 놓은 상태에서 A가 B한테 너 먼저 놓을래. 그러면 B가 뭐라고 그래요? 싫어. B가 뭐라고 그래요? 싫어. 네가 놔야 놓지. 그죠?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A가 놓을 때까지 거절하는 거죠. 그걸 무슨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그죠?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의 요건은 몇 가지? 세 가지야. 3요소예요. 3요소. 동시행항변권의 성립 요소는 몇 요소? 3요소입니다. 3요소. 세 가지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효과예요. 효과. 무슨 효과가 생겨요? 연기적 항변권이 생긴다. 무슨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 뭐야? A가 뭐 할 때까지요? 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A가 머리끄댕이 놓을 때까지요. A가 머리끄댕이 놓을 때까지. A가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A가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걸 연기적 항변권. 그럼 거절을 해도요. 얘가 돈 이거 안 주고 머리끄댕이 안 놓고 있어도 지체가 돼요, 안 돼요? 지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지체 책임이 없다. 무슨 책임이? 지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뭐요? 서로 책임 없는 거예요. 왜? 둘 다 안 줬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시행항변권에서 2번이 그래 제일 중요해요. 그럼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집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됐습니다. 자, 책 보시겠습니다. 217페이지 2번 볼게요. 동시행항변권의 성립요건 2번에 1번 쌍무계약으로서 쌍방채무가 서로 뭐가 있을 것? 대가적 결련성. 대가적 결련성의 땡땡. 서로 맞물려 있어야죠. 따라서 편무계약에서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시험 문제. 편무계약은 안 되는 거예요. 편무계약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증여, 그 다음에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편무계약이요, 편무계약. 따라서 편무계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편무계약이 뭐가 있어요? 편무계약에다 밑줄 그렇게 써야지. 그게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 골라라. 인정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럼 뭐 고르면 된다고요? 편무계약 고르면 돼. 편무계약. 왜요? 동시행항변권은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쌍무계약이고 이행기 되고 둘 다 안 줬는데 먼저 달라고 할 때 이거죠. 오케이? 1. 쌍괄호 1번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 동그라미요.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이 뭐 주는 것?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죠? 예. 두 번째, 매매계약이 뭐로 되었을 때요? 무효로 되면 매도인은 받은 돈 돌려줘야죠. 그걸 무슨 의무라고 그래요? 대금 반환 의무. 그 다음 매수인은 소유권 가져온 거, 상가 소유권 가져온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해줘야죠. 그게 동시행관계. 뭐 말소하는 거? 등기 말소 동그라미. 등기 가져온 거 돌려줘야 되니까 말소해야죠. 그게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관계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전세권이 종료되면 주인은 뭐 빼줘요? 주인은? 전세금 빼주죠. 그럼 전세권자, 세입자는 뭐 빼줘요? 목적물 인도 및 뭐까지요? 말소서류 별표, 말소서류의 별표. 방만 빼요? 말소서류까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두 번째, 뒤로 넘기세요. 변제기 도래. 변제기 이행기가 지내야죠. 이행기. 변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행기. 그 다음 3번이요. 큰 3번. 일방이 채무 제공 없이. 일방에 동그라미 일방. 자기는 주고 안 주고. 자기는 머리끄댕이 놨어 안 놨어? 안 놓고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것. 오케이요? 그럼 누가 안 준 거예요? 누가 안 준 거예요? 쓰세요. 위에다. 3번 위에다. 밑에 있네. 바로 밑에. 둘 다 뭐 하지 않은 상태? 이행하지 않은 상태. 거기 별 3개요. 별 3개. 누가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 먼저 뭐 해달라고요? 이행해달라는 의미죠. 오케이요?
다음 효력 3번 큰 3번 효력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 1 버티기 언제까지 버티는 거예요? 일방이 제공할 때까지 쓰세요. 일방이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버티기 옆에다가 일방이 뭐 할 때까지? 버티기 옆에 일방이 제공할 때까지 연기적 항변권이다. 연기적 항변권.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슨 항변권이라고 그래 이걸? 연기시키는 거예요. 지가 줄 때까지 내가 연기시키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이행 지체 책임. 지체 책임이 돼요? 면제돼요? 면제됩니다. 별 3개. 끝. 그 다음 뒤로 넘기세요. 우연부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